네, 혼자 읽기 아까운 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요. 천천히 읽을게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와우. 어려운 일 당하면 해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건 불가능이야. 이런 일은 우리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달랐군요. 프리드쇼프 난센이라는 노르웨이 학자입니다.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을게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럼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이네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시도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한다. 문제될 건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쪽으로 실패하라. 사무엘 베케트. 사무엘 베케트는 정말 많은 좋은 문학 작품 썼죠.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시도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한다. 문제될 건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해. 하지만 더 나은 쪽으로 실패하라. 제가 경향신문에서 꿈을 이룬 어른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각 분야의 대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성공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특징은 매번 시도하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시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실패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실패의 역사의 책을 쓰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좋은 교훈의 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저도 했었습니다. 야, 사무엘 베케트의 말 너무 멋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도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한다. 문제될 건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쪽으로 실패하라. 윌리엄 포크너 여러분 이 사람도 미국 작가지요. 1949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꿈을 실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다 얼마나 멋지게 실패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저도 나는 꿈을 다 이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실패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안 돼.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멋지게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더 큰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꿈을 실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다 얼마나 멋지게 실패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여러분들도 멋지게 실패한 경험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 라이브에서 멋지게 실패한 경험,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했던 경험, 우리 라이브에서 또 한번 그 자랑대회 한번 열까요? 서정숙님 어서 오세요.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서정숙님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 작가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을 뿐 퇴폐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이건요. 누군가 나를 파괴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말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또 멋진 문장이에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미도 없고 그들이 지닌 덕은 별 가치도 없다. 삶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195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타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각박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들은 인간미도 없고 지닌 덕은 별 가치도 없다. 삶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좀 여유를 가지고 살지요. 나의 실패에도 좀 너그러워지고 나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집시다. 그래야 남의 실패, 남의 실수에도 우리가 좀 더 마음 넓게 용서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계속하라. 성공했다고? 그래도 계속하라. 프리드쇼프 난센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야, 멋지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했어? 계속해. 성공했어? 그래도 계속해.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성공했건 당신이 실패했건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내일을 살아야 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하겠죠.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네요. 카를로 루비아, 이탈리아 태생이에요.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멋진 말을 했을까요? 노벨 물리학상 받았으면 엄청난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 고집이 있을 뿐이다. 나는 첫 번째 실패를 겪었고, 두 번째 실패를 겪었고, 세 번째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계속 도전했다. 그 결과 1984년에 물리학상을 받았네요. 맞아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나는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 고집이 있을 뿐이다. 나는 첫 번째 실패를 겪었고, 두 번째 실패를 겪었고, 세 번째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계속 도전했다. 알베르 아인슈타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학자입니다.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달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나는 99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결론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100번째에서 나는 옳았다. 와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99번. 틀려도 또 생각하고, 틀려도 또 생각하고, 틀려도 또 생각하고, 드디어 100번째에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었군요. 멈추지 말고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그저 과감히 도전하라. 나아가라. 당신의 시도가 무참히 깨져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로더링 맥키넌, 미국인입니다.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전하고 나아가라. 너의 시도가 무참히 깨어져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끝내 성공하는 경험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실망했으면서도 나는 결코 포기하고 싶은 감정에 내 자신을 내던진 적이 없다. 이것이 오늘 내가 던지는 메시지다. 인간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알바 메르달, 스웨덴 사람입니다.
198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군요. 아, 포기하고 싶은 감정. 우리 누구나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죠. 하지만, 하지만 그 감정 속에 나 자신을 내던지지는 말자. 아,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밀려오는구나. 오늘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는 이루는 과정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성취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열심히 충분히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단념하지 마라.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것에도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많은 것이건 적은 것이건 지지 말라. 명예와 양식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면 무엇에도 굴복하지 말라. 힘에 굴복하지 말라. 적의 압도적인 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영국 태생이죠. 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취는 이루는 과정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는 게 있고 나는 그만큼 반드시 성장했을 거니까요.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 알렉시 카렐, 프랑스 사람입니다. 1912년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데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사랑하도록 애써보는 건 어떨까요? 일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축복을 타고난 어린아이다. 처칠이 한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처칠은 이렇게 많은 명언을 남겼네요. 어느 날 나는 내게 물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아침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제임스 크로닌, 미국 물리학자입니다. 198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와우,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아침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일, 꼭 직장 생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글을 쓸 수도 있겠고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뛰는 일, 취미 생활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쯤 우리가 꼭 만들면서 살아야겠네요. 인생이 수여하는 최고의 상은 행동할 가치가 있는 일에 매달리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상이래요. 여러분은 내가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나 저 일 하고 싶어. 아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에 매진하는 것, 즐겁게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것, 이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래요.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한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게을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 중에도 자기의 재능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끈기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시드니 올트먼, 캐나다 사람입니다. 198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은 모두 아주 열심히 일하더라.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일에 게을렀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피땀을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리카르도 자코니, 이탈리아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2002년에 물리학상 받았네요. 나는 대단한 행운하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행운이 따르니. 앨런 맥더미드,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열심히 일할수록 행운이 따라오더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일할 때 행운이 다가오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행운은 긍정적인 마음, 열정적인 내 마음이 낚아올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나는 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열심히 하면 언제든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열심과 끈기,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네요. 글렌 시보그, 미국 사람입니다. 195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네요. 애정을 느낄 수 없는 일, 지루한 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 유일한 가치일 뿐, 여전히 애정도 없고 지루한 일을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비슬라바 심보르스카, 폴란드 작가입니다.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재밌는 일, 행복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노동 시간이 조금 더 길더라도 그쪽을 택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과 일 모두에서 거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둘 중 하나의 거장인 척 하려면 인생의 거장인 척 하는 게 낫다. 직장에서의 성공, 명예, 권력을 얻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알차게 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 건강과 행복을 잘 보살피면서 내 가족과도 잘 지내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인생의 거장이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는 결코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내 이름이 신문에 실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말 소박하죠. 유진 위그너, 헝가리 사람입니다. 1963년에 무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더 큰 명예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되게 재밌어요.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라는 폴란드 사람인데요. 197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어쨌든 아침 식사부터 합시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한테, 옆에 있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캐리 멀리스라는 미국 화학자는요,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축하하오, 멀리스 박사. 당신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걸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멀리스 박사가 대답합니다. "받겠습니다." 제가요? 정말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요? 제가 그 상을 받았다고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을까요? 와,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처드 판만 미국 물리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노벨상이 수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나도 당신처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오에 겐자부로 잘 아시죠? 네. 일본 작가고요. 1994년에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쿄에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해 달라고 청하며 노벨상을 꼭 받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했다. 보세요. 엄마, 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저 노벨상 받았어요." 엄마가 말했다. "약속과 다른걸? 너는 물리학에서 받겠다고 했잖니?" 어머니의 농담이 정말 유쾌하네요. 네. 웨겐자브로는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꿈이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천재가 따로 없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명언은요. 제가 앞으로 읽어드릴 분량의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자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어떤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실패해도 어때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군요. 그리고 어때요? 정말 후회 없이 노력하는군요. 그래서 내게 이런 상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침밥부터 먹읍시다. 난 정말 열심히 했을 뿐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만난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 각 분야의 대가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잘난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그랬듯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꾸준히 노력한다. 죽는 그 순간까지.